안녕하세요. 오늘은 수면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최근 어머님의 수면 장애가 너무 심해져서 우울증도 생기고 인지 기능도 많이 떨어지시더라고요. 이것은 비단 우리 어머님만이 아니라 많은 노년층 어르신들이 경험하는 주요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수면 시간이 짧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한국인의 평균 수면 시간은 7시간 51분으로 OECD 회원국 평균인 8시간 22분에 비해서 31분이 부족한 최하위 국가에 속했습니다. 또한 웨어러블 기기를 통해서 수집한 데이터에서는 우리나라는 6.3시간으로 35개국 중에서 34위에 그쳤습니다. 참고로 우리보다 수면이 부족한 나라는 일본으로 6.1시간이더라고요. 아시다시피 수면 시간은 건강, 기분, 학습, 기억, 창의력 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됩니다. 이러한 수면 부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연간 약 20조 원에 달한다고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용에는 수면으로 인해서 건강 문제가 생긴다거나 수면 부족으로 인한 사고 등의 안전 문제, 생산성 감소, 치료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죠. 수면은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킬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삶의 질을 나락으로 추락시킵니다. 수면에 대한 간단한 이해를 먼저 하자면 렘 수면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텐데요. 렘 수면과 non-REM 수면은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 경험하는 두 가지의 수면 단계입니다. 수면은 렘 수면으로 얕은 잠으로 알려져 있고요. 이 단계에서는 뇌 활동이 활발하고 학습한 내용을 정리하고 기억하기 위한 여러 활동을 합니다. 렘 수면 동안에는 꿈을 꾸거나 잠꼬대를 하기도 하죠. 반면에 non-REM 수면은 깊은 잠으로 알려져 있으며 각 단계에는 맥박 또 호흡이 느려지고 근육이 이완되고 조직의 성장과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이 단계에서는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는 중요한 작용이 이루어지고 이후에 렘 수면이 시작되게 됩니다. 우리는 보통 90분의 주기로 렘 수면과 non-REM 수면을 번갈아 경험합니다. 불면증 환자는 이 두 단계 사이에 균형이 깨져서 수면의 질이 저하되고 이로 인해 기력이 떨어지고 피로감, 집중력 저하 등의 증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불면증은 수면의 질과 양, 그리고 수면 패턴 전체에 영향을 받는 복잡한 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수면 장애가 심할 경우에는 당연히 의료진과 상담해야 되겠죠. 주의할 것은 이러한 상담을 할 때 자신만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수면 중에 일어나는 일을 알 수 있는 동반자가 동행해 주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수면 정보를 의료진에게 잘 알려주어야 하기 때문이죠. 다음으로는 수면 다원 검사라는 걸 많이 시행하시는데요. 불면증 확진을 위해서 환자가 수면 검사실에서 하룻밤 자면서 뇌파, 안구 운동, 근전도, 코골이, 호흡 이런 자는 동안에 벌어지는 다양한 정보를 기록하는 검사를 하는 것이죠. 이렇게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방법도 있겠고요. 평소 꾸준히 자신의 수면을 이해하고 개선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게 먼저겠죠. 그래서 이 시간에는 수면 장애를 개선하기 위해 직접 시도해 볼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는 기록을 통해서 자신의 수면 정보를 이해하고 개선책을 찾아야 되는데요. 기록에는 수면 시간과 기상 시간을 함께 적어주고 이를 모니터링 해가는 겁니다. 하루 중에 먹은 음식, 커피 등의 카페인 섭취 이런 것도 기록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해가 되는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 쓰는 기록이 되는 거죠. 또한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나 상황을 적고 이러한 스트레스를 줄이거나 피하기 위해 자신이 좋아하는 것으로 채워나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자면 사람을 만나 풀거나 혼자만의 장소로 간다거나 등등 저에게도 좋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잠자리 준비인데요. 방을 어둡게 하고 조용히 하고 시원하게 유지하는 게 필요합니다. 특히 조용하게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편안한 침대, 베개를 사용하는 것도 있겠고요. 불을 끄고 어둡게 되면 무조건 침대에 눕고 어떤 행동이나 활동도 침대의 사정권 내에 들어오지 않도록 뇌에 인식시키는 것. 이게 바로 환경을 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운동과 수면 유도 활동인데요. 매일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것 강조할 필요가 없겠죠. 취침 전에 가벼운 목욕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추가적으로 수면 앱을 이용하는 것이 있어요. 이러한 수면 앱 중에 어떤 것을 사용해도 좋고요. 수면의 질과 양을 측정하고 최적의 기상 시간을 알려줍니다. 또한 수면 중에 들리는 소리나 꿈을 기록할 수도 있습니다.
더불어서 더 추천해 드리고 싶은 것은 아로마 세라피인데요. 가까운 친구가 최근에 자신의 수면 장애를 극복한 얘기를 들었어요. 아로마 세라피를 저에게 강력히 추천하더라고요. 아로마 세라피는 향기로서 신경계와 호르몬계에 영향을 주어 수면을 유도하는 그러한 작용을 합니다. 잠자기 전에 특히 라벤더나 캐모마일 향 같은 것을 사용하면 좋다고 하고요. 저도 사실 가끔 수면 부족이 느껴질 때는 이러한 향을 이용합니다. 처음에도 강조했듯이 무엇보다도 일기를 당장 쓰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일기를 쓰는 것은 하루 동안의 감정과 생각을 정리할 수 있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저는 잠자기 전에 간단히 오늘의 일과와 느낀 점을 쓰는 정도로 하고 있어요. 정리하자면 수면은 우리의 건강과 행복에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수면 문제를 해결하고 좋은 수면 습관과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기록을 통해서 자신의 수면 패턴을 이해하고 양질의 수면을 취하기 위해서 정신적, 사회적 관계와 물리적 환경의 준비가 있어야겠습니다. 필요시 앱을 이용하거나 아로마 향기를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